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해야지라고 하면 노래 한 곡이 끝나기 전에 학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길에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숙사생들은 그 학생들보다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버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기숙사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오늘 몸이 좀 피곤하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더 잠을 자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만큼 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멀리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끔 하다 보면 이 따님 가신 분들이, 아버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이 어떤가. 저희 기숙사 건물이요, 24시간 경비원이 경비실에 항상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24시간 로테이션 돌아가고 있고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아마 기숙사 옆에 송전탑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해화경찰서입니다. 기숙사 건물에서 살려주세요 하라고 뭐 말 한마디 하면은 바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기숙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숙사 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숙사 내부에는 이제 2층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목으로 되어 있는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생들은 개인별로 다 개인 독서대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독서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풀옵션 주방 시설과 세탁 시설, 그다음에 샤워 시설이 다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면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 식사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한식 뷔페, 그러니까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한식 뷔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건물, 학원이 있는 건물 4층하고 기숙사가 있는 건물 2층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뷔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맛에 맞는 데 가서 선택을 해서 밥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식당에서는 뭐 친환경 재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숙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체력들을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은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 좀 이따가 이제 기숙사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조그만한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밤에 더워가지고 잘 안 내려오는데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커피 갖고 내려와갖고 정원에서 학생들하고 담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건물에는 또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편의점, 이제 푸드코트들이 다 있어서 이제 기숙사생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기숙사를 보고자 해갖고 기숙사를 안내를 해드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제 그 질문한 것들 중에 이제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추려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이제 학생들 관리하는 사감 선생이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관리를 합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 사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뭐 생활을 안 한다든지 뭐 수업을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조용히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데 깨워주나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깨워주진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한 호실에 학생들이 있다 보면요.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넌 잘 일어나니까 좀 깨워줘 라고 하면은 다 깨워줍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나 공부하는데 조금 느슨하면 좀 이렇게 지적 좀 해줘 그러면은 또 얘기를 서로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자극을 주다 보니까 서로 학생들끼리 윈윈하는 그런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돼 있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아침에 적어도 8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7시 전에 일어납니다. 7시 정도에. 그래서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기숙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쳐요. 지쳐서 애들하고 얘기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트러블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둘 다 퇴실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에 들어갈 때 이제 핸드폰을 수거해서 따로 관리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20살 넘은 성인들인데 핸드폰을 저희들이 압수하고 관리를 하면은 오히려 더 학생들이 그걸 또 스트레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잠깐 핸드폰도 봐야 되고 누구하고 친구하고 카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원천봉쇄에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터넷 강의를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핸드폰 뺏어버리면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수거해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쓴다든지 또는 공부라든지 이제 어떤 그 용도 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주의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학생들이 직접 하나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청소 따로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지는 않고요. 청소는 본인 침상 그다음에 개인 독서대만 자기가 사용하는 독서대만 청소를 하지 나머지는 청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숙사에 대한 안내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5관왕 이제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관왕 합격생의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그 5관왕한 친구가 이름이 김은태 군입니다. 김은태 군인데 작년 6월달에 저희 학원에 등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등록을 하고 바로 9월에 경찰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찰 시험 또 1차를 또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경기도 일반항직 어제 발표했는데 어제 합격 통보 받았고요. 이제 서울지방공무원 9급만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점수가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을 할 때 합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김은태 군한테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저하고 있으니까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딱 이맘때쯤에 저기 계신 분홍색 분 앉아 계신 분 자리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되게 떨리네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먼저 수험생활을 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고 이제 시행착오가 있는 거니까 걸러드릴 것은 이제 알아서 걸러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1년 동안 5번의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공부해본 공무원 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먼저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된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이제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문제 푸는 순서도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을 먼저 풀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도 자신에 맞게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시험은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시험장 분위기도 있고 좋겠죠. 어, 어, 저는 이제 이 학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생활 패턴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밑에 가면은 한식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뷔페 먹고 그리고 학원 나와가지고 수업 듣고. 근데 수업 생활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배움의 즐거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 잘 모르겠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만약에 요번에 시작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거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셨으면은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제가 면접 시험을 가보니까 대부분 1년 차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쟁자는 이미 1년 차를 공부하고 이제 2년 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은 수험 생활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뭔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데 여기 통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잠도 많고 그리고 어, 집에 가면은 부모님께 또 인사도 드리고 뭐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게 수험생활 도중에서는 되게 하나하나가 방해 요소가 되다 보니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택했는데 그 시간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요. 어,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계획대로 지킨 날은 이렇게 해서는 합격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계획대로 한 날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필기시험 전날까지 제가 합격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험생활 시작하신다면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자니까 합격했는데도 합격자도 전날까지 합격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멘트를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저희 학원 장점이 이제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사실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좀 헤어지게 돼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사감님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아까 발표하신 뭐 김석훈 교수님 아니면 여기 사진에 계신 문민 교수님도 막 뭐 합격할 가능성이 2배 높아졌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때 당시에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막 연애한다고 해서 막 합격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공부를 하실 거면은 이제 새로운 연애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멀티가 안 돼가지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숙사 내에서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방 친구들이 경찰 시험을 많이 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찰 시험에 한번 응시해 봤는데 운 좋게 붙었는데, 그때 기숙사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경찰 시험도 이렇게 막 응시해 볼 생각도 안 해봤을 거고, 이렇게 수험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근데 아까 제가 뒤에서 언뜻 봤는데 다들 되게 조용하신 것 같아서 인강 되게 잘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공부하시면서 네. 하시면 이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이고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뭐 아까 인강을 하다가도 자몽은 뭐 지겨울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업 듣다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 생각하시면서 예.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약간 바보같이 수동적으로 좀 듣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멈춰가지고 마치 강사님이 질문하면은 저 혼자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도 있고 좀 졸지도 않더라고요. 막 딱 지금 이 시간이 점심 먹고 되게 졸려요. 되게 졸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졸릴 때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하거나 또 우리 학원의 장점 실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인터넷 강의보다는 실강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극복해 나간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무조건 슬럼프가 와요. 특히 이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 기간도 어떻게 보면 경찰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무원 시험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기간에 뭐 모의고사가 있으면 모의고사를 신청해서 내가 먼저 국어, 영어, 국사를 먼저 몇 점까지 이렇게 올려보겠다. 왜냐면 내년 시험까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단기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켜 나가다 보면은 힘든 것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선택 과목을 이제 행정학 사회를 했었는데 제가 행정학 사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고교 과목이 추가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학 사회를 하게 되면은 모든 직렬을 응시할 수 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그 인원이 되게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 때문에 뭐 절대 평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보고 만약에 내가 꿈이 있으면은 그 직렬로 그냥 가도 되는데 나는 안정적인 직업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다. 나는 공무원이 그냥 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사회행정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폭넓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회행정학 점수가 좀 되게 들쭉날쭉이었어요. 약간 이 시험 컨디션에 따라서 뭐 사회 뭐 100점 맞을 때도 있었고 뭐 90점 맞을 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점수는 제가 정확하게 시험을 5번 와가지고 예. 그때 제가 경기도 일반행정은 지금 합격자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90이고 한국사 90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마킹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만약에 마킹을 5개 실수했는데 저도 마킹 실수를 할 줄 몰랐어요. 수능 때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수를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만약에 1년에 한 번 있는 걸 준비하시면은 되게 이게 길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같이 마킹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이 약간 운싸움이라고도 해요. 뭐 고유어나 아니면 뭐 영어 단어 뭐 아니면 뭐 한자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폭넓게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기회가 있으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노력한다면은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자신이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질문이 없어. 네. 네. 아니요, 저도 경찰이 하고 싶었는데요. 저가 사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긴 계기가, 저는 사실 경찰 남자로서 되게 멋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남편이 경찰이면 좀 듬직하고.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다리를 다쳐서 다리에 철심을 박았어요. 그래서 경찰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니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필기 공부다 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찰 시험은 제가 그 경찰도 이제 고교 과목이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학 그렇게 봤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마지막 멘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봐도 될까요? 그
이제 저도 진짜 딱 이 자리에 있었고 정말 제가 합격할지 진짜 시험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뭐 말재간도 없고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저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경쟁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지만 공부하실 거면은 정말 자신은 아니까, 자신이 정말 열심히 한 거 아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만큼 꼼꼼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 선택대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김은태 군은 기숙사에서 저랑 같이 생활을 해갖고 저 친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이제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24시간 중에 은태 군이 잠자는 시간 제가 알기로 한 5시간, 6시간 자요. 그러면은 거의 한 18시간을 깨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독서대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김석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독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기숙사를 보러 가실 때 제가 우리 김은태 군의 그 미담 이런 것들 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재밌게 드릴 테니까 이따가 또 들으시고요. 자, 이제 1부 이제 설명회를 마쳤고요. 이제 2부 진행을 하는데 2부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마 여기서 기숙사를 보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기숙사는 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또 저희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상담실로 가시면 되고요. 기숙사를 보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실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회가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들도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5관왕 합격했다고 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1년 만에 그렇게 5관왕을 했다는 것도 정말 교수님들의 열정이나 이런 게 정말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강의도 잘하실 것 같고, 네, 앞으로 잘 하게 되면 잘 부탁드릴까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네. 면접이라는 게 이제 바뀐 줄 몰랐었어요. 면접 아주 그냥 쉽게 봤는데 또 오늘 와가지고 면접이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고,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직접 합격하신 그 학생 수험생분의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배웠고,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공부할 때 새기면서 했던 말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한데, 공무원 시험 물론 요즘 경쟁률도 많고 이제 치열한데, 저는 말재간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도 선택하신다면은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되니까 후회 없는 그런 수험 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